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수급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1,400억이 넘는 큰 돈을 들고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1,000억이 넘는 큰 돈을 들고서 우리 주식시장에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정말로 오랜만에 있는 일이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느냐 보게 되면은 아마 대선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이든 후보가 표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네바다주에서 6표만 더 획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270표로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한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바이든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여튼 크게 보면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고, 또 그러면은 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한 게 법인세도 21%에서 28%로 다시 올리겠다. 그리고 양도세도 인상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 규제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또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마련해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너무 멀어서 시장을 다시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 돈 흐름 자체만 보게 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겠지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10년 전에 2000포인트였는데 지금도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놀고 있으니 부동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동산이 이만큼 주식시장에 비해서 과다하게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동성은 주식시장도 부동산과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식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부동산보다는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을 더 이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 플래닛 참모들이 어떻게 매수하고 있는지, 매매를 하고 있는지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1년 동안 플래닛 참모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전략들 중에서 딱 특별하게 딱 12개 정도 여러 가지 쫙 테스트를 쭉 해보고 이 중에서 12개 정도만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각 참모들에게 1번 참모는 내 1번 전략을 가지고 그의 기준을 맞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 총 603개 총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59번은 수익 내고 마감을 했고 나머지 144번은 손해를 보고 매도했습니다. 성률은 76.12%고 평균 수익률은 44.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매도한 것을 보면은 오늘 KH바텍을 분할 매도하고 있고 11번 참모가 이렇게 매도했어요. 그리고 SKD&D는 현재 참모들이 매도 중입니다. 한번 볼까요? SKD&D 같은 경우는 3번 참모가 이렇게 매도하고 있고, 지금 가장 최근에 보면은 동국 SNC 259%, 동국 SNC가 참모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참모들이 분할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시젠도 드디어 참모들이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젠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이때쯤 시젠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참모들이 서서히 분할 매도 시작해서 이 4번 참모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650%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뭐 참모들도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시장이 계속 저렇게 흘러간다면은 계속 저렇게 참모들도 매도하지 좋은 결과 내고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로 돈이 많다면 이대로 가는 게 좋겠죠. 뭐 주식 투자에서 100% 성률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손실을 144번 이렇게 손실을 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손익 다 포함해서 평균 수익률이 1년 동안 44%인데, 뭐 손해는 손해보고 이익 나는 건 이렇게 크게 이익도 내가면서 그냥 계속 매매하는 거죠. 그래 하다 보면은 사이즈는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뭐 특정 종목을 매수해서 어떤 거는 좋은 결과를 아주 크게 낼 수도 있고 어떤 건 손해보고 매도할 수도 있지만, 뭐 전체 평균적으로 계속 수익 내는 매도를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은 이 주식 투자도 순환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주식 시장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10억 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10억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10억짜리 집이 이렇게 많을지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특히 이번 정부에서 집값을 이렇게 끌어올릴지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렇게 집값은 올랐고 앞으로도 돈이 계속 더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집값이 이렇게 비싸게 되면은 이제 월급 타서 집 사는 것은 꿈입니다, 꿈.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 월급 타서 집을 사요? 10억이 넘는 집을. 진짜로 뭐 저기 싼 집도 있겠지만 싼 집은 뭐 살만하니까 싸지 않겠어요? 뭐 출퇴근 거리가 멀다든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지 않다든가 뭐 교육 환경이 맞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지 않겠습니까? 농어촌 쪽으로 가면 싼 집도 많이 있겠죠. 여튼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집이 저렇게 더 비싸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집 못 사죠. 그러면 임대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도 외국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임대주택에서 살거나 아니면 30년 전 이렇게 모기지 론 내가지고 계속 빚 갚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어떤 자산 정식의 수단은 주식시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부동산 키 맞추기를 한다거나 그 이상으로 아마 폭발력 있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주식 시장은 아직도 기회의 땅이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 36개 종목이나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자, 업종별로 나눠 보니까 이런 업종별로 됩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마감 시황을 통해서 자주 나왔죠.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건설업이 그나마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를 보고 들어가기는 좀 그래도 한 10종목 그러네. 한 50종목, 100종목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종목으로서 수급이 좋으니까 하나 편입시켜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자, LS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굳이 안 접근해 본다면은 한 5만원 요 부근 손절선 딱 잡고서 접근해 볼만 하죠. 긍정적으로 이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추세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산중공업도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수급 끝내줍니다. 특히 우리 그린 뉴딜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괜찮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다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도 좀 그렇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요거는 좀 어중간하고, 자, 이것도 지금 어중간하죠. 충분히 55,000원 돌파 가능한데 접근하기 좀 어중간합니다. 차라리 접근한다면 대한항공 같은 거 가야죠. 대한항공 수급 진짜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업종의 종목 중에 하나죠. 요거는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롯데 하이마트도 그동안 많이 하락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한번 가볼 만한데
수급은 좀 어중간한 편입니다. 그래도 세력들이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세력들 평균 매수단가 4만원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GS건설처럼 여러 종목 부여하는 가운데 좋은 위치에서 세력들 들어오니까 하나 좀 걸쳐보겠다 싶으면 균등하게 배분해서 그중 한 부분 좀 던져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요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수급도 괜찮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중간합니다. 물론 앞으로 아주 멀리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약시장이, 전 세계 제약시장이 우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주도주는 삼성전자지만 앞으로는 이 의약품 쪽이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이것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접근하기 어중간합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멀리 미래로 보고 계속 들고 있어도 안 되겠다 싶어요. SK하이닉스는 어제도 나왔고 계속 최근에 나왔죠. 자, 요것들은 SK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자, 날랐습니다. 다시 이게 날랐는데 접근하기는 좀 어중간하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뭐 단기도 장기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중간합니다. 자, 정권주 같은 경우 이것도 괜찮아요. 수급이 지금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나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많은 종목 보유했다면 그 중에 한 종목으로서 접근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정권하고는 이 그래프가 다르기 때문에, 수급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정권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겠습니다. 이건 어중간하고, 자, 이것도 뭐 어중간합니다. 이것도 갈 거는 같습니다. 충분히 전고점 돌파해서 가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보통 미끄러지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버려야 되는 건데, 딱 버티면서 수급이 딱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래 돼서 이제 이 전고점 6만원 정도 이렇게 돌파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자, 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좀 어중간해요. 이것도 어중간하고, 자, 이것도 어중간하고, CJ는 앞서 나왔죠. 지금 충분히 다시 또 한 번 더 가볼 만합니다. 32만 5천원 정도점 새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수급이 괜찮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플랜 A 참모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때 관심을 가져요. 이럴 때 많이 올랐을 때, 이때 왜냐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누가 몇 배 벌어 먹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있죠. 이때 그냥 사두는 겁니다. 이때 그냥 사뒀다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먹는 거지, 이렇게 올라온 걸 갖다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뒤지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테마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나중에 테마를 원한다면은 뭐 지금 하나 걸쳐놔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건 수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LG화학도 지금 좀 어중간해요. 어중간하고, 오시아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가고 있죠. 조금 세력들도 좀 손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종목 가지고 있다면 그중 한 종목으로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것도 좀 어중간하고, 넥센 타이어도 요거는 이제 조금 볼만하네. 지금 수급이 괜찮죠. 그동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날아올라서 접근하기는 그렇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몇 번 나왔죠. 근데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 시점입니다. 저 시점이 아니면 그냥 보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보면 살만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떨어진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래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이 현대상선이라는 이 종목 있죠. 뭐 멀리 보면 뭐 괜찮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괜찮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임도 괜찮고 막 그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막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그 이전에 사서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을 때, 꺼려 할 때 들고 있다가
관심이 있을 때 이제 서서히 능가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대한항공 같은 거 있죠. 모두투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투도 마찬가지고 유통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력들이 뭐 관심을 안 가지고 버렸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동안 많이 버렸죠. 버렸다가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올랐을 때 이럴 때는 좋은 소식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세력들도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겁나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망한다 하는 기업 사기가 참 겁나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자산입니다. 언제든지 가진 자산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팅을 할 때 너무나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위험을 담보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무엇을 담보로 잡느냐? 바로 이 세력들의 돈을 담보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력들도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큰 돈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 종목을 매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잃는다면 쟤들도 잃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돈을 담보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현금 흐름표도 살펴보고 기업 내용도 살펴보고 지금 상황도 살펴보면서 공부를 통해서 그 수많은 위험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러 종목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 플랜 A가 정확하게 보여준다니까 보면은 손해도 이만큼 많이 봐요. 하지만 이익도 이렇게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익을 낼 때는 손해는 보면은 투자한 뭐 최악의 경우에 상장 폐지되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00만 원 투자했다면 100만 원이 빵원 되는 게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이렇게 658만 원을 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4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여기는 259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때는 전부 다를 빵원으로 수렴하지만 이익은 거의 무한대로 뻗쳐져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갖다가 자꾸 좀 분리해가지고 떨쳐내면서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조금만 더 이래 정석적으로 이래 투자하면서 장기간 좀 시장에 몸 담는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해서 이자를 계속 상환해야 되는 좀 문제점도 있죠. 또 그리고 부동산 보유와 동시에 각종 세금들이 막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그에 비해서 일단 보유세 자체가 없잖아요. 앞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일단 보유세 자체는 없어요. 또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없는 사람들이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는데 이 주식시장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좀 잘못 생각해서 뭐 하나의 돈 따먹기 개념으로 한 번 더 가서 내가 얼마 벌어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주식시장도 어떤 장기적인 관점 플랜을 가지고서 오래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못지않은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또 최근 한 10년 우리 주식시장이 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주식 투자가 부동산보다 못하니 무슨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어 보십시오. 항상 투자는 저평가되고 싼 데서 나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실패 없이 불패 신화처럼 계속 올랐다 그러면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식이 저평가됐죠.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겁니다.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처럼 많이 떨어진 거, 그리고 포스코처럼 많이 떨어진 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그런 것에서 가야지. 오늘 상한가 간 몇 종목, 아니면 뭐 시장같이 엄청나게 그동안 올랐던 종목, 그런 거 자꾸 위험하게 접근을 하니까 위험해지는 거지. 그냥 떨어진 종목 계속 들고 있으면서 순환매 쉽게 가다 보면은 주식 투자도 언젠가는 다시 키 맞추기 하면 부동산보다 이 몇 배 수익을 낼 수 있죠. 아무쪼록 지금 이 투자 기회가 이렇게 저평가돼서 부동산하고 키 맞추기 가고 또 돈이 많이 이렇게 풀린 환경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이래 두 번 다시 맞이하기 힘든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기회 잘 잡아가지고요. 정말로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성공할 김에 한다면 자녀에게도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돈이 아닙니다. 내 손에는 돈 1억도 없지만 뭐 시장에 밖에 나가보면 그냥 10억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집이 뭐 그런 집 세 필 있고 불과 뭐 한 1, 2주 사이에 뭐 1, 2, 3억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 200 몇십만 원 받아 300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애들 집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나중에 내가 돈 벌려서 벌어서 뭐 물려줘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인생 사는 거고 거기서 좀 떼서 요즘 보면은 국가에서 뭐 자녀들 뭐 좀 보탬하라고 좀 주는 돈도 있죠. 또 자녀들이 용돈 받는 돈 있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준다 그랬으면은 그냥 뭐 매달 10만씩 20만씩 이렇게 자녀들한테 줘버리든가 아니면 학원비를 아껴가지고 학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참 정말로 알찬 교육을 시키고 그 돈을 갖다 밀어준다든가 해서 지금부터 벌써 자녀에게 투자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회에 나갈 때 뭔가 지고 시작해야 돼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이미 학자금 대출내가지고 빚으로 시작하게 만들면 힘듭니다. 우리도 결혼해 봐서 안다니까 살아보니까 결혼해서 딱 살림내줄 때 하다못해 전세라도 아니면 집을 하나 가지고 시작한 사람과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돈 벌어서 부모 도움 없이 빚내가지고 어떻게 시작한 사람하고는 10년, 20년 지나면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를 들고 시작했느냐, 들고 시작하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요. 따라서 나중에 내가 벌어서 뭐 해줘야지 이런 생각 말고 그냥 적어도 내가 자녀에서 주는 돈은 안 까먹겠다. 아니면 미리 내가 좀 주고 치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녀에게 정리를 통해서 투자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